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함수의 개수 이전에 얘기했던 우리 함수랑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우리가 n파이r 즉 중복순열로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함수값이 겹쳐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만큼을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중복을 활용해서 r번 선택해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함수의 개수로 우리 순열로 계산을 할 거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자,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 증가함수는 우리가 함수값이 정의역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들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하면 크기 순서대로 자동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감소하는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증가하는 함수가 그냥 반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합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거라는 거. 자, 다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고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 10번 문제에서 x라는 정역이 되는 1, 2, 3, 4 4개의 원소가 있고 공역에 1, 3, 5, 7, 9라는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성립하게끔 하려면 함수값이 점점 커져야 되겠구나. 즉 무슨 함수? 증가함수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1, 3, 5, 7, 9 중에서 내가 4개의 원소를 뽑아낸 다음에 어차피 크기 순서대로 얘네들한테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동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뽑기만 하면 우리 자동 대응이다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 5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증가함수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유형에서는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랑 차이점은 뭐야? 등호가 추가됐다는 얘기지. 등호가 추가됐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겠다는 얘기니까 조합은 조합이에요. 증가하는 형태긴 하나 중복을 어떻게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조합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등호가 의미하는 거는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가 셌던 것처럼 조합을 이용할 건데 뭐도 허용? 중복도 허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5가지 우리가 지금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서로 다른 공역이 있는 5가지 원소들을 내가 총 4번을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식으로 바꿔볼게요. 2를 더하고 1을 뺀 거 8, C, 4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요놈은 70개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지금 F2와 F3 사이에 있는 등호만 빠진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저 2번에서 구했던 OH4 즉 F1, F2, F3, F4 다음이 성립하는 경우에서 누굴 제외할 거냐면 F1 이상, F2랑 F3이랑 서로 같을 때를 제외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F2랑 F3이 어차피 똑같은 함수값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가지 값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총 3가지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OH4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70. 자, 여기서 OH3은 우리 주어기호로 한번 나타내보고 가볼게요. 그러면 7, C, 3이 되니까 얘는 35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처럼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조합으로 크기 순서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조합으로 풀 건데 여기서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이해를 할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이항 정리라는 걸 새롭게 배웠었는데 이항 정리 개념 설명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a 더하기 b의 완전 n제곱식을 쭉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a의 n승부터 하나씩 이제 차수가 줄어들고 b는 차수가 자동적으로 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개수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걔네들을 우리가 정리해놓은 게 이항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전개할 때 얘네들이 개수들은 어떤 규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가 n번 이렇게 쭉 곱해진 건데 a의 n승이라는 놈은 어떻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n개의 a 더하기 b가 곱해져 있는 항들 중에서 내가 a만 모두 다 골라서 다 곱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n개 중에 b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n번째까지 a 더하기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 곱해져 있는 1번부터 n번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서 b를 단 한 번도 고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nc0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얘는 반대로 뭐야? b는 한 번 골라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a를 고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번호들 중에서 내가 총 한 번만 b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nc2가 되겠고 맨 마지막에 a가 한 번, b가 n-1번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개수는 어떻게? nc n-1이 되겠고 이놈은 nc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 정리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개수를 모두 다 조합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에서 우리 전개식의 일반항이라는 놈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전개식의 일반항은 얘네들이 나타내는 규칙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일반화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n번 중에 r번을 뽑았다라고 생각해보면 a라는 놈은 우리가 n-r이라고 쓰고 b를 내가 r번 뽑는 걸로 선생님은 일반항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ncr a의 n-r승 b의 r승이 서로 곱해진 식이 바로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y의 전체 7승이 돼 있는데 얘의 전개식에서 다음의 개수를 얘기해달래. 그러면 내가 x를 총 3번, y를 총 4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만약에 본인이 x를 기준하고 싶어요. x를 기준으로 우리가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x를 뽑는 횟수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총 7번 중에 x를 3번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세제곱과 y의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선생님 y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했다면 y는 그럼 몇 번 뽑는 거야? 7번 중에 4번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7C3과 7C4는 어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사실 계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합기호로 개수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형을 하나 더 살펴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자가 2개짜리 a와 b 2개의 항이 더해진 걸 완전 n제곱식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문자가 3개일 때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문자가 3개보다는 항이 3개인 거의 완전 n제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를 다 전개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를 할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7승에서 a 제곱, b 세제곱, c 다음 거 c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요놈의 개수를 맞추고 싶어. 자, 그럼 요놈의 개수를 우리가 맞추려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총 7번을 뽑을 건데 그 중에서 같은 문자를 뽑는 횟수만큼이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값이랑 a가 2번, b가 3번, c가
2번 뽑혔습니다 라고 나타내주면 요 놈이 개수의 값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똑같은 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총 7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총 7번을 선택하고 나열을 할 건데 2팩, 3팩, 2팩으로 우리가 겹치는 같은 문자만큼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유형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 2x-y의 전체 5제곱이 되어 있는 놈의 전개식을 살펴봤을 때 x세제곱, y제곱의 개수를 얘기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앞에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보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총 x를 3번, y를 2번을 뽑아야 되죠. 총 5번을 뽑는데.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아하, x를 3번, y를 2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x도 3번, 우리가 마이너스 y도 총 2번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5번 중에서 5개의 항 모양 중에서 내가 총 x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x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5C3, 5C3에다가 결국엔 2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곱해지면 우리가 x세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다음과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놈은 10이고 8이고 1이기 때문에 8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 두 번째는 루트 6 더하기 x의 전체 6승인데 루트 6이 들어있고 문제에서 개수가 정수인 항들의 개수 총합을 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가 정수인 항들만 살펴보려면 뽑는 횟수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개수가 정수이려면 일단 루트 6이 홀수번 뽑히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아하, 뽑는 횟수를 각각 0번, 6번. 내가 총 6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2번, 4번. 그 다음 4번, 2번. 그 다음 6번, 빵번이 되겠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뽑는 횟수가 그러면 0, 6일 때는 그럼 뭔 소리겠어? 내가 루트 6은 한 번도 뽑지 않고 x만 6번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문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 6번 중에 x만 6번을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내가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6번 중에 4번을 x를 뽑을 거고요. 루트 6을 2번 뽑은 거기 때문에 루트 6이 제곱이 돼서 곱해지면 되겠죠. 어차피 x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4번, 2번은 그러면 6C 2에다가 루트 6을 총 몇 번? 4번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루트 6만 다 뽑는 거기 때문에 6C 0에 루트 6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1번의 경우 우리는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2번의 경우는 6 곱하기 6C 2로 계산하면 편하겠죠. 6C는 15입니다. 따라서 90. 자,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3번은 잠깐만 6C4 맞죠? 6이니까 맞네. 자, 3번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3번은 어떻게 계산해요? 15에다가 36 곱하는 거죠? 그래서 15에다 36을 곱하면 540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루트 6의 총 6승이기 때문에 6의 3승이 돼서 답은 2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종류들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싹 다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847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뽑는 횟수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주의해야 돼요. 같은 문자에 대한 역수관계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x의 3승을 만들려면 총 5번 중에 몇 번을 뽑아야 될지 경우의 수부터 일단 순서상을 세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뽑는 횟수라고 옆에다 적어놓고 한번 얘기해볼게. 우리가 총 3승을 만들려면 얘를 몇 번 뽑아야 될까?
그쵸. 4번과 1번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4번을 뽑고 x라는 놈을 4번 뽑고 x분의 a라는 놈을 1번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앞에 있는 놈을 선생님은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 5번 중에 4번을 x를 뽑고 그 다음 x분의 a는 우리가 1번을 뽑을 거예요. 물론 지수의 1은 생략을 하지만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C4에다가 우리 a가 곱해진 놈이 x의 3승 앞에 개수겠죠? 그래서 요 놈이 지금 문제에서 몇이라고 그랬어? 아하, 15x 세제곱의 형태였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5a가 결국엔 15라는 뜻이기 때문에 a는 3이구나. 자, 이제 1단계는 끝난 거예요. 자, a가 3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 세제곱분의 1, 즉 우리 지수 법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뽑고 얘를 4번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는 어떤 걸 구하는 거야? 이제 뽑는 횟수가 한 번 4번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4번이니까 우리가 총 5번 중에 한 번을 x를 뽑고 그 다음에 a를 총 4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a가 3이었기 때문에 3의 4승인 81과 곱해주면 답이 405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x세제곱 앞에 개수를 405라고 저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뽑는 횟수의 순서상으로 나열을 한 뒤에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들을 이항계수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누구다? 얘처럼 루트 6이라는 상수값, 즉 1이 아닌 상수값들이 들어있을 때는 걔네들도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가 달려있었으니까 2도 마찬가지로 3번이 같이 뽑히는 겁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2번 유형은 뭐냐? 우리 앞에 1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거에 m승, 어떤 거에 n승, 문자가 2개짜리, 항이 2개짜리인 애들의 완전 거듭제곱이 서로 곱해져 있는 애들에 대한 이항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 근데 한번 봐보세요. 1 더하기 x의 3승과 2-x의 전체 4승을 우리가 곱해진 다음과 같은 몇 차식이야? 우리 4차랑 3차를 곱했으니까 총 7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7차 항들 중에서 x의 개수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적으로 잡고 있는 애가 1차죠? 자, 그럼 1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3차식과 4차식 각각에서 0차와 1차, 0차는 상수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1차와 0차일 때가 있겠지. 자,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0차라는 건 우리가 상수만 뽑는 경우니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이항계수의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C0에다가 그치? 어차피 개수들이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세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x를 한 번도 뽑지 않는 3C0이라는 이항계수와 여기서 나오는 이항계수 누구야? 그치? 얘는 x를 한 번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4C1에 우리가 그럼 2를 3번 마이너스 1을 한 번 뽑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여기서는 이제 1차를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번 중에 한 번을 x를 뽑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상수만 뽑는 거죠. 4C0 선생님 문자를 기준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4승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한 번도 그럼 안 뽑힌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4, 8에 32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2. 자, 그 밑에 있는 놈은 3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4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1번의 답은 얘네 둘의 개수들을 모두 다 더한 답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나오는 각각의 차수들을 비교해서 1차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식과 5차식이 곱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7차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 이번엔 2차가 목표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뽑는 거의 차수의 합이 2차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는 지금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0차라고 쓰면 안 될 거예요.
누구부터? 1차와 2차, 그 다음에 2차와 1차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다시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가볼게. 얘는 2차,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 1차와 1차 이렇게 가능할 거다. 여기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0차가 불가능할 거예요. 게다가 이 둘 중에 하나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우리가 x랑 x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완전 5제곱식에서 홀수번을 뽑을 건데 x가 0차가 나올 수 있나요? 즉 상수항이 존재하는 애입니까? 네,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홀수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차수가 그러면 똑같이 뽑히는 경우여야 될 텐데 홀수번이기 때문에 0차가 나올 수가 없다. 즉 상수가 존재하지 않는 전개식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위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내가 여기서 1차를 뽑았다는 건 그냥 개수인 마이너스 1만 가져오면 되겠지. 그 다음 뒤에 놈은 우리가 1차를 뽑는다는 얘기는 얘를 몇 번, 얘를 몇 번. 그렇죠. 3번과 2번을 뽑는 걸 거예요.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러면은 5번 중에 앞에 있는 놈을 3번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1이 총 3번, 마이너스 1이 총 몇 번? 2번이 뽑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전개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놈은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 문제 2번에서 얘기하는 답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3번 이제 미정계수 맞추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잘 봐. 1 더하기 ax의 전체 제곱과 1-x의 오승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2차랑 5차를 곱한 마찬가지 7차식일 거다. 자, x제곱 앞에 개수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쟤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x제곱, 즉 2차 항을 표적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럼 2차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2차, 0차. 0차는 상수라고 그랬어요. 1차, 1차. 그 다음 0차, 2차. 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봅시다. 2차일 때는 그러면 AX를 총 2번 뽑는 거니까 2C2 A의 제곱. A도 2번 뽑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놈은 우리가 X라는 놈을 한 번도 뽑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뽑지 않을 거예요. 1이 총 5번 뽑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1차, 1차 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러면 AX라는 놈을 내가 한 번을 뽑는 거기 때문에 A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중에 한 번을 얘를 뽑고 A도 그만큼 딸려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있는 놈이 1차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번 중에 한 번인데 그럼 마이너스 1도 한 번 딸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여기서 0차 즉 상수죠. EC0에 A도 뽑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EC0만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 2번 뽑을 때 2차를 뽑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OC2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구나.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 얘는 우리가 EC, OC0 모두 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제곱. 그 다음 이놈은 우리가 마이너스 10A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놈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얘가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A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의 개수의 총합이 21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데 A 값을 구하기 위해선 그냥 2차 방정식 풀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놈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가 1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다 라는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저 두 값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의 값은 총 2가지 값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봐봐요. 문제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한번 알려줄게.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a라면 우리가 1-x가 총 7번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뒤에 있는 1-x의 형태와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마이너스 1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유형은 우리 마지막에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n승에 대한 전개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표적하는 문제에서의 몇 번 뽑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이항계수를 구할 거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표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3차 항의입니다. 자, 그럼 3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2차, 1차 상수값. 자, 그러면 각각 몇 번씩 뽑아야지 우리가 총 7번 뽑으면서 3차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3차를 만들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만약에 안 뽑는 경우라면 얘는 총 3번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7번을 뽑는데 0, 3, 4가 가능할 겁니다. 또 누구 있어? 그치? 한 번을 뽑고 5번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우리가 각각 0번, 3번, 4번을 뽑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하, 이 놈의 이항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x의 세제곱을 우리가 만들 건데 어떻게 뽑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총 7팩을 뭐로 나누는 거야? 저 3팩과 4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뽑을 때 얘도 같이 딸려 나오는 거잖아, 개수들도. 그치?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1의 3승과 1의 4승도 같이 딸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직접 계산을 해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35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자, 1, 2로 요것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아하, 7팩을 5팩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어차피 1팩 1팩이니까 안 쓸게요. 자, 그럼 거기다가 우리 앞에 있는 A 한 번 뽑으니까 A 한 번 딸려 나와야 돼. 그 다음 1이라는 놈,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한 번 나와야 되죠? 요렇게 써볼게요. 어차피 뒤에 있는 1은 5번 뽑혀도 1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42A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42A 마이너스 35가 곧 x세제곱의 개수인 누구다?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수를 각각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x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더하기 1이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각각 차수가 다른 애들 전체 6제곱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x세제곱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x세제곱을 만들려면 내가 총 6번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수가 높은 요 놈부터 기준을 잡아볼게. 그래서 얘를 5번 뽑고 얘를 한 번 뽑고 뒤에 있는 상수를 하나도 뽑지 않을 때도 가능하겠죠. 얘는 마이너스 2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또 언제 가능할까요? 또 언제? 얘를 한 번도 뽑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 3번, 빵번, 3번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겠죠? 그 다음 얘를 3번까지는 무조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얘 x라는 놈을 3번 미만으로 뽑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놈은 어떻게 해? 아하, 전체 6팩을 5팩으로 나누고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뽑혀오는 거 주의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개수들은 모두 다 1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1을 계산을 해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총 6. 자, 이 놈은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 그렇죠, 6팩을 3팩과 3팩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하, 얘 계산하면
20.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세제곱의 개수는 2를 더한 26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다음과 같은 이제 중복 순열,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줄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조합기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 경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얘도 똑같이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고 몇 번 뽑느냐에 집중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겁니다.